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소유권 문제를 두고 무산 위기에 처해 있던 퀸즈 한인회관 건립 사업이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 문제를 들고 나왔던 퀸즈 한인회 이명석 전 회장이 KCS와 동포회관 건립 계획을 재추진하는 데 타협점을 찾은 모습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한인회 유재봉 회장과 김광석 전 이사장은 KCS의 퀸즈 한인 동포회관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방안에 대해 반대해온 이명석 전 회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KCS와 함께 퀸즈 한인 동포회관 건립을 다시 추진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KCS와 동포회관 건립을 함께 추진하되 한인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범동포 퀸즈 한인 동포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회관 건립을 진행시켜 나가기로 입장을 모았습니다. 참 우리가 같이 손잡고 동포회관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데 이제 같이 의견을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문제는 사실 어떤 개인이나 별개는 아니에요. 그 소유권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금 이제 범동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범동포위원회에서 이제 디스커스를 해서 거기서 그 결정을 하게 하는 게 그게 맞다 하는데 같이 의견을 이렇게 도달했습니다. 한편 퀸즈 한인회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동포회관 건립 사업의 재추진 세부 사항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는 21일에는 한인회 이사단체 임시총회를 열어 한인 동포회관 건립 계획안을 상정하고 이사단체의 동의를 얻어 세부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경찰이 지난 16일 브롱스의 지하철역에서 60대 중국계 남성을 떠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흑인 남성의 폐쇄회로 화면을 공개하고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 수배에 $2,000의 현상금을 걸어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롱스의 지하철역에서 중국계 남성을 민 뒤 지하철에 치여 사망케 한 흑인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오늘 사건 당시 현장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한 흑인 남성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사망한 남성의 이름은 60대의 홍콩 출신 이민자 쿼크 웨이큰입니다. 쿼크 씨는 오전 8시 40분경 뉴욕 브롱스에서 자신의 아내와 지하철을 기다리는 도중 한 남성에 의해 떠밀려 D노선 지하철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피해자 쿼크 씨나 그의 아내가 이 남성의 신원을 모르는 상황이라며 정황상 원한관계에 의한 범죄가 아닌 묻지마 범죄로 분석했습니다. 가죽 재킷에 검은 바지, 흰 운동화를 착용한 용의자는 폐쇄회로 화면에서 사건 직후 침착하게 버스를 타고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피우는 등의 태연한 모습을 보여 시민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현재 뉴욕 경찰은 이 흑인 남성의 행방을 쫓는 동시에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신고자에게 $2,000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미국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신청과 갱신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준비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은데요. 특히 원본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해외 공간을 통해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무부는 지난 12일부로 내셔널 비자 센터에서 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제출 서류의 원본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 비자 신청 시 첨부되는 출생증명서와 결혼증명서, 전과 조회 기록 등의 서류를 복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본은 영사와의 인터뷰 때만 지참하면 됩니다. 다만 가족 이민의 경우 가족을 초청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재정 보증 양식은 계속해서 원본을 제출할 것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이민 비자의 취득 절차에서는 재정 보증과 재정 증명, 출생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내셔널 비자 센터에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하면서 각종 증명서의 원본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실 우려와 함께 서류 구비에 시간도 더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이민 비자 처리 절차에서 심사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서도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 약 20만 명이 강제 위안부로 일했고 일본군은 이 위안부를 일왕의 선물로 군대에 하사했으며 도망가다 살해당한 위안부도 있었다. 미 공립고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에 실린 내용으로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또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LA시와 근교 공립고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세계사 교과서에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서술이 담겨 있어 현지 일본 총영사관이 출판사 측에 내용의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과서는 뉴욕에 본사를 둔 출판사 매크로힐이 펴낸 전통과 교류라는 책이며 일본군이 14에서 20세의 여성 약 20만 명을 강제로 모집, 징용했다는 내용과 도망치려다 살해당한 위안부도 있었다는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 교과서가 지도에 일본해와 동해를 함께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외무성이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요청에 대해 출판사 측은 일본 정부의 문제의식은 공유했다며 책임자가 협의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인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려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한국 정부나 한인단체들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외국민들이 보이지 않게 하는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얌체 재외국민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 재외국민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해 버리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장기 체류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또 오는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규제 심사를 거친 후 연말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처음 국내에 들어온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한국에 머물며 3개월치 건보료를 내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은 재입국한 날로부터 곧바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의 허점으로 재외국민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사실상 공짜 의료 쇼핑을 하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입국 재외국민도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보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단 재외국민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내면 재입국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던 시민권 취득률이 최근 들어 크게 줄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군복무로 인한 시민권 취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2013에서 2014 회계년도 시민권 취득 현황에 따르면 총 65만 4,950여 명이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것은 직전 회계년도에 77만 7,416명보다 15.8% 감소한 수치입니다. 시민권 취득은 지난 2009년에서 2010 회계년도 61만 9,075명을 기록한 후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회계년도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지난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군에 복무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들에게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도록 한 후 총 10만 2,270여 명에 달하는 비시민권자가 군 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3에서 2014 회계년도에 9,526명이 군 복무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직전 회계년도에 9,125명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2007에서 2008 회계년도 이후 한국에서 복무 중인 미군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도 446건에 달했습니다. 흑인 민권운동의 성과로 실행되고 있는 소수인종 대학 입학 우대 제도는 채택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입생들을 인종별 비율로 맞추다 보니 우수 학생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인데요.
하버드대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피소됐습니다. 공정한 입학 사정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비영리 단체 SFFA가 어제 매사추세츠주 소재 연방법원에 하버드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하버드대가 입학 전형에 있어서 다른 인종에 비해 우수한 성적의 아시안 학생을 차별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도 입시 전형에 있어 인종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다며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재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입시에서 하버드대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아시안 남학생과 노스캐롤라이나대로부터 불합격 통지를 받은 백인 남학생을 대변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장에서 SFFA 측은 하버드대가 매년 입시에서 아시안 학생 합격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에 비해 성적이 좋아도 아시안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합격시키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자금 부채를 떠안고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과중한 부채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 실업까지 겹치면서 부채 부담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리지 액세스 앤 석세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 소재 사립 및 주립대 졸업생의 60%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전국 50개 주 가운데 부채 비율이 높은 주 26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부채 규모는 1인당 평균 26,381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전체 졸업생의 70%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전체 졸업생 대 부채 학생 비율 면에서 전국 4위를 차지했고 갚아야 할 부채 규모는 1인당 평균 28,109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뉴저지의 평균 부채액은 전국 평균 28,400달러보다 각각 7.6%, 1% 적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뉴저지주의 경우는 전체 졸업생 중 70%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전국 평균 69%보다 높았습니다. 지역별 대학교로 살펴보면 뉴욕의 경우 사립대인 유티카 대학교 졸업생 84%가 부채액이 1인당 42,528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는 오션 카운티 소재 조지언 코트 대학교 졸업생 87%가 1인당 37,499달러의 부채로 가장 많았습니다. 복권 당첨은 행운일까요? 몰락의 시작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해 $10,000 이상의 복권에 당첨된 뉴욕 한인이 3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복권국의 2014년 1월에서 11월 15일 기준 $10,000 이상 복권 당첨자 명단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당첨자 2,248명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36명이 한인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첨금 총액의 합계는 76만 4,099달러였습니다. 최고 당첨금을 기록한 한인은 스태튼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최모 씨로 지난 9월 23일 스크래치 복권 1등에 당첨돼 $100,000를 받았습니다. 또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스크래치 복권 2등에 당첨돼 상금 $75,000, 퀸즈 플로싱의 전모 씨와 김모 씨는 각각 9월 $72,771, 11월 $50,000에 당첨됐습니다. 한인 당첨자를 금액별로 분류하면 $10,000대가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00대 8명, $30,000에서 $50,000대 4명, $60,000에서 $90,000대 2명, $100,000 이상은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